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들 하신지요? 저는 4살 된 딸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 저는 궁합도 안 본다는 딱 3살 차이로 저희 회사 아는 언니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선배 부탁이라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소개팅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나기 시작하다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의 연애 기간을 거쳐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뭐 결혼하고 지금까지 힘든 시간도 많았고 그와 동시에 행복했던 시간들도 정말 많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최근에 시어머니와 크게 틀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한번 말해볼게요. 사실 어머님과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입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셨다가 기겁을 하신 일이 있거든요. 시부모님 모시고 처음 식사 대접하는 자리라 저 나름대로 꽤나 신경 써서 준비를 했더랬죠. 있는 솜씨 없는 솜씨 전부 발휘해 한상 거하게 차려드렸고 아버님이나 어머님 두 분 다 입맛에 맞으시다며 좋아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어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고 부엌에 들어가는 걸 보신 어머님께서 남편과 저를 불러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자주 가시는 점집에서 뭐라고 했냐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양기가 가뜩이나 약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는 집안일 부엌일 따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둘이 살면서 설거지뿐만 아니라 다른 집안일 같은 건 절대 시키지 말라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제가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워낙 풍수질이나 점, 그리고 사주팔자 이런 거 보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시아버지 몰래 굿도 몇 번 하다 걸려서 엄청나게 혼나고 그랬나 봐요. 아니 제가 그런 걸 원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머님 말씀을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내를 대신해 설거지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억지 쓰는 게 뻔히 보이는데 말이에요. 실제로 아버님이 어머님 보고 무슨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야 하고 핀잔을 주셨는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당신 말이 맞다고 우기시더군요. 저도 만약 이런 이야기를 제3자 입장에서 들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받아치고 입바른 소리 하라 충고했겠지만 막상 제가 당사자가 되니까 생각보다 그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싸우고 싶은 강큰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며 알겠다고 대답하고 화제를 전환해버렸네요. 물론 어머님이 무서워서 찍소리 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믿고 있는 건 따로 있었지요. 그건 바로 연애할 때부터 봐왔던 남편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저랑 사귀면서 지금까지 남편은 저보다 부엌에 더 많이 들어갔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제가 좀 덤벙거리는 성격인데다가 음식을 하면 맛이 좋을 때가 거의 없거든요. 청소도 취미가 없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몇 시간을 걸려서라도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하답니다. 거기다 청소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요리하는 거고요. 그런 남편의 평소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시어머니의 저런 말씀이 전혀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그러겠다 대답을 한 거고요. 뭐 실제 결혼 생활도 제가 예측했듯이 흘러갔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까지 저와 남편은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꽉 막힌 옛날 분이라고 해도 정작 저와 같이 사는 남편이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더군요. 그리고 5개월 전쯤인가 남편보다 2살 어린 신우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적인 사람인지 저는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네요. 물론 며느리와 딸이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건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그래도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2달 전쯤인가 어머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시매부가 신우 생일이라며 손수 미역국부터 잡채에 양념갈비까지 한 상 차려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차렸던 음식 사진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어찌나 본인 딸이 시집을 잘 갔다고 자랑을 하시던지 세상에 그렇게나 들떠하는 어머님의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다 같이 신우 생일 축하도 할 겸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지요. 저희가 밥값을 낸다고 해도 시매부는 절대 안 된다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결국 시매부가 밥을 샀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댁에 들러서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자꾸만 사위가 최고라며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중적인 모습이냐면 한 번은 제 생일이 다가오길래 남편한테 제가 장난식으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남편이 생일상 직접 차려주면 너무 감동적일 것 같다고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께서 입에 소위 개거품을 무시며 저한테 정신이 있네 없네 하시던 양반이 남의 집 아들이 자기 딸한테 밥하고 청소까지 싹 해준다고 하니까 그건 또 그렇게 좋아서 사위를 잘 들였니 어쩌네 하는 게 너무 보기 얄밉더라고요. 한두 번이면 그냥 참고 넘어가겠는데 3절 4절까지 끝낼 줄을 모르시길래 제가 일부러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남자는 원래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하고 바쁘니까 집안일 특히 부엌에는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냐고요. 근데 사위는 해당 사항 없는 거냐 여쭤보니 전곡을 찔려서 민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엔 남자고 여자고 그런 게 어디 있냐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서로서로 돕는 게 부부 아니겠냐면서요. 정말 황당하대요. 지금까지 자기 아들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힘들까봐 전전긍긍하시더니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고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남편을 쳐다보며 당신도 심해부 보고 좀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와이프 생일날 상도 차려주고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한 번씩 대접하라고요. 그래야 심해부처럼 처갓집에서 사랑받는 거다. 아랫사람이어도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고 했더니 어머님께서 곧바로 도끼눈을 하고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우에게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신 이야기들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기가 빨리기 때문에 큰일 하는데 좋을 것 없다고. 그리고 이번 생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꾸 남편한테 요리나 집안일 같은 거 시키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번에 치고 들어오시더니 저희랑은 달라서 신혼에는 지금처럼 사는 게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저희 부부는 제가 기가 너무 세서 본인 아들이 길을 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 말은 딱 저한테만 해당된다는 거였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곧장 따지려 할 찰나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신우가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 어머님께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다니는 건 엄마 마음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힘들게는 하지 말라면서 언니랑 오빠만 행복하면 된 거 아니냐고 뭐라 하대요. 그리고는 신우가 제 손을 잡더니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엄마 진짜 진상시어머니라고 저한테 면목이 없다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본인 딸이 저러고 있으니 어쩌지도 못하고 어머님은 그저 얼굴색만 울그락불그락할 뿐이지요. 그렇게 분위기가 어색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신우부부가 저희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저희도 집에 가려는데 난데없이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본인이 망신당한 시작이 제 입이라고 하면서요. 막말로 결정타는 신우가 날렸는데 화풀이는 역시 만만한 며느리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신우가 잘난 남자 만나 시집간 게 그렇게 질투가 나더냐고. 그래도 그렇지 사위도 있는데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설친 건 명백한 잘못이 맞답니다. 이쯤 되니 조용히 가만히 입 닫고 있는 남편까지 꼴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아니 하다못해 신우도 제 편을 들어주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무슨 꼴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아무리 둘이 있을 때 잘해주면 뭐합니까? 정작 저를 보호해줘야 할 때는 뒷전으로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직접 할 말은 다 쏟아내야겠다 생각이 들어 기세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며느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지요. 남편은 그런 저를 불이 나게 뒤따라왔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물론 평소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하며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저더러 마음은 조금 풀렸냐고 제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면 그때 시댁에 오자네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전화로 따로 이야기를 했는지 곧이어 시아버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그날 시어머니랑 대판할 때 시아버지께서는 신혼회에 가지고 올 물건이 있으시다며 따라나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니네 시엄마가 귀가 얇기도 하고 또 원래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렇지 결코 나쁜 마음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며 저보고 이해 좀 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뭐 평소 같으면 저도 성격이 무딘 편이라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남편이랑 시아버지까지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는 게 보기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이해하는 척만 하고 풀리지 않은 마음으로 넘어가기가 싫었어요. 거기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차라리 시어머니랑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싶기도 했고요. 뭐 이러저러한 걸 다 떠나서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하다 한마디는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았는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으셨어요. 그러니 저도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러자 다시 한번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결혼해서 살아보니 새언니 같은 며느리가 없다면서 만약에 신우가 저였으면 벌써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혼했을 거라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아버님께서도 본인이 먼저 어머님 언행을 단속하고 주의를 줬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다시 한번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찌되었든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거기다 신우도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는 자기가 시집 가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제 욕을 하면 그냥 맞장구 쳐주고 은근히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본인도 결혼하고 다른 집 며느리가 되고 보니 자기가 봐도 자기 엄마가 저한테 너무 지나쳤다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퇴근하고 계속해서 제 기분을 살피며 눈치를 보는데 막말로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제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니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하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나 우연한 기회로 친정 부모님께 이번 일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친정 아버지에게 혼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다면서 이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공감되는 조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불러서는 남자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줘야 고부간의 갈등이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고 지금보다 조금 더 현명하게 처신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은 몸둘바를 모르겠다는 듯 안절부절하면서 연신 저희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짠해 보이면서 이쯤에서 마음을 풀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시어머니에게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아봤지요. 그러자 다짜고짜 어머님이 저더러 넌 아직도 그런 걸로 꽁하고 삐쳐있냐 비아냥대시더라고요. 저는 저 삐진 거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시냐 되물었어요. 이건 단순히 삐지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머님이 저를 인간적으로 존중을 해주냐 마냐 하는 문제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동안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곱게 키운 하나뿐인 딸인데 기세다고 구박받고 남편과 동등한 입장이 아닌 하녀 같은 위치에서 봉사나 하라고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신 거 아니고 말이죠. 그동안 저한테 매번 기가 세다느니 모자른 게 너무 많다느니 하면서 상처 주신 거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시며 시어미가 이 정도로 하면 며느리가 적당히 숙이고 들어오는 맛이 있어야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요란을 떠냐고 오히려 어머님이 성질을 버럭 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곤 세상 참 말세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 해도 어찌 시어미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냐고요. 그러면서 전화 끊으며 하신다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네요. 저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들인 자기가 죄인이시래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오바떨고 잘못한 거죠? 이 대화를 하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다가올 명절부터는 난시댁에 안 간다고 선언했어요. 언제까지가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당신 혼자 딸아이 데리고 다녀오라고요. 솔직히 이번에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심정으로 아무 일 없는 듯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기는 싫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들을 그대로 전해주니 오히려 남편이 더 화를 내면서 자기도 진짜 자기 엄마지만 이해 안 된다고 공감을 해주네요. 뭐 다음 돌아올 명절까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으로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고 가는 시어머니에게 굽히고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는 심정입니다. 상황이 아주 고약하게 흘러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놓고 삭히고만 있던 말들을 전부 털어놓고 나니 속이 아주 후련하고 홀가분하긴 하네요. 게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시아버지부터 신우, 그리고 남편까지 저의 노고를 알아준다는 사실을 확인해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고 뭔가 모를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 후로 남편 말을 따르자면 시어머니가 가족들 중에 자기 편 들어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신세한탄을 그렇게 하신다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우나 시아버지 두 사람 모두 시어머니 투정은 들은 척하지 않고 도리어 언젠간 한 번은 당해도 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다른 가족들처럼 제 본심을 알아주실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번 일을 가지고 추억담처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